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덱스 플러스 기초편, 구문 플러스 기초편입니다. 네, 우리 제 3강, 오늘은 목적어의 이해라고 하는 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끊어읽기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목적인 수업이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1강을 통해서 동사를 알아봤고, 2강을 통해서는 주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알아보셨고, 이제 마지막 3강을 통해서 목적어라고 하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목적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그죠? 동사라고 하는 기준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의 형태들, 그지? 기본적으로 명사라고 하는 어휘로서의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문으로서의 명사가 있었잖아, 그지? 그런 형태가 이번에는 3형식이라는, 4형식이라는 또는 5형식이라고 하는 동사의 구조에 따라 뒤쪽에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끊어 읽을 거냐면 목적어라고 끊어 읽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장 중에서 일단은 중요한 어떤 도구들을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목적어라고 하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오늘 목표인 목적어는 어떻게 생겼고 목적어는 어디 뒤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쌤이랑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봅시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랑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쌤이 목적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쌤이랑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 그죠? 문장 성분에서 이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의 기본 원리에 대한 개념인데, 일단은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동사를 기준으로 소위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하는 아이의 구조에서만 갔는데, 즉 1, 2형식이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3, 4, 5형식에는 목적어가 있을 터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목적어의 자리는 동사 뒷자리가 목적어라고 불러요. 동사 뒷자리. 그래서 보통 3형식이라면 반드시 뒤쪽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여러분들 2개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indirective라고 해서 간접, 누구누구에게라고 번역이 되고, 얘는 directive라고 해서 직접,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목적어가 될 거고, 5형식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들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구조가 등장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지? 역시 이 자리에 들어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하나가 더 있어. 이제는 동사에 대한 내용, 즉 동사 쪽에서의 목적어를 가늠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불리는 기능의 어구에서 들어가는 형태가 있어.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예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명구, 전명구를 얘기를 할 때는 목적어라는 아이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목적어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인 전치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 우리가 주어는 동사 앞자리에 들어오는 구조라서 비교적 간단했었어, 그죠? 근데 지금 목적어 파트는 동사를 기준으로 일단 1, 2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없고 3, 4, 5형식 뒤에 등장하는 곳에서 목적어가 등장하고 또 한 곳은 어디에 여러분들? 전치사 뒷자리라고 했어요. 그죠? 이 내용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하고 쌤이랑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의 자리를 확인했고, 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어랑 굉장히 똑같아요. 자, 일단은 목적어는 어디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3, 4, 5형식 뒤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생긴 거는 역시 명사입니다. 명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로서의 명사입니다. 그죠? 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명사는 주어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he가 주어였다면 목적어는 힘이고 그 다음에 her이고 그죠?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거, 뭐 them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명사를 적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동명사 구도 저번 시간에 보셨겠지만, 그죠? 동명사, 즉 동사의 능동태 형식에서 ing가 붙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ing만 보지 말고 반드시 뒤에 나와 있는 특수한 구조들을 다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마찬가지, 그지? 원래는 동사의 완벽한 일형식의 형식성을 갖고 있는 문장에, 그죠? 기능어에다가 앞쪽에다가 to를 이렇게 달아놓은 형태를 우리는 투부정사구라고 얘기해. 명사절 기억나죠? 자, 명사절 같은 경우는 대절인데 특별히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특별히 대절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뒤에 완벽한 문장을 달고 들어오면 이 아이가 동사 뒤에 있다면 우리는 얘를 명사절이라 하는데 여기다가 별표, 명사절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이 대은 생략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두 번째,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whether이라고 하는 명사절은 특별히 목적어 자리에서만 if라고 하는 대용어구로 바꿔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if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그래서 얘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반드시 얘는 어느 자리에만 써야 된다고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만 써야 돼. 목적어 자리.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지어 놓으시면 끝. 이렇게. 얘는 생략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원래는 의문사라고 하는 기능 접속사에다가 우리 8가지 있다고 배웠잖아. 특별히 주어가 있고 should와 그 다음에 또는 could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개념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있은 의문사절이었는데 얘가 그죠? 의문사에다가 투 부정사 구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역시 얘도 명사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ow to do, what to do, where to do, when to do 이런 것들을 여기에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기억나죠? 관계대명사는 그죠? the thing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선행사. 여기 선행사라는 얘기는 관계대명사의 그죠? 기능적인 어구를 담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본적인 선행사라고 했고 뒤에 나와 있는 아이는 수식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명사인 얘를 수식하는 거니까 결국은 품사는 the thing. 그죠? 명사밖에 없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복합관계 대명사 기본적으로 그죠? 나중에 쭉쭉 하겠지만 앞 주어 파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who는 뭐가 줄어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죠? anyone who 블라블라. 그지? 또는 anyone whom 이라고 써서 뒤에 블라블라 이렇게 줄었던 거고, 그다음 위치에버는 anything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붙어져 있었고 뒤에 that이라고 하는 수식어구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나갔다는 얘기죠. 역시 와레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주어의 형태랑 똑같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왔던 아이와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조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걸 기본적인 세팅으로 놓는다면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 우리 기초편 말고 실력편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명사 또는 목적어의 구조를 배우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형태를 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하나를 추가를 하면 이 개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뭐 재귀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블라블라 셀프나 또 블라블라 셀브즈라고 하는 형태로 붙어 있는 아이예요. 얘는 원래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야. 자, 동사가 기준으로 잡고 있을 때 특별히 삼형식이라는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는 결코 대상의 일치가 되면 안 돼요.
즉 I love me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문장 구조의 논리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랑 목적어를 같은 대상으로 놔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셀프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럼 일단 셀프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일단은 무조건 자리는 뭐란 얘기야? 목적어 자리라는 얘기죠. 그죠?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편에서는 목적어 자리까지 가시고 우리가 셀프라는 아이가 기능적으로 강조라고 하는 형태의 부사 형태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셀프는 뭐다 여러분들? 목적어다 라고 하는 거를 배우실 거고요. 주어 자리에서 우리가 비인칭 주어 또 가주어라고 배웠던 it이 있지만 목적어에도 가주어라고 하는 it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한다면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필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십시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 둘씩 끄넓게 해보고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자 이제 요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명사, 대명사,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명사절, 의문사구,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왔죠. 그러면 봐봐. 동사가 훅 하고 왔어요. 그럼 이제 동사라는 아이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죠? 동사라고 하는 아이 뒤에 이런 아이가 놓여 있다면 그리고 앞쪽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어가 훅 하고 올라왔다면 그죠? 그러면 얘는 몇 형식 동사야? 3형식이구나 라고 이해해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친구를 목적어다 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으면 돼요. 얘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이만큼을 3번 이렇게 읽어버리는 걸 우리는 직독직해 또는 끊어읽기라고 합니다. 오른쪽 가지 끊어내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자, 1-1번 우리 교재, 우리 구문 플러스, 우리 신텍스 플러스라고 하는 이 교재 1-1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동사부터 찾으시면 돼요. She refused to follow my sugges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얘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과거 형태의 ed가 붙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듯이 she라고 하는 건 대명사 중에서 특별히 주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과거 동사구나 라고 해서 문장 성분도 동사로 끊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 그러면 뒤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To follow my suggestion 이라고 하는 내 제안을 따르는 걸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동사고 얘가 우리가 3형식이라고 하는 아이로 인지를 한다면 목적어는 to 부정사 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쪽에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면 만약에 요 말이 없었다면 그죠? 요 말이 없었다면 얘는 그냥 명사가 되는 거겠죠. 왜? 소유격 뒤에는 언제나 명사가 오니까 그러면 얘는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얘는 그냥 명사를 갖고 있는 목적어가 될 거고 그치? 만약에 대명사라면 그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그죠? it이라고 나온다면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정말 기초반이니까 그죠? 그런 걸 넘어가고 우리가 확인했을 때 아 얘는 이렇게 의미 달라고를 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녀는 거절했다 뭐 하는 걸 나의 제안에 따르는 걸 라고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1-2번 보시죠. 네. Adult, 어른들, 성인들은 can learn to swim at public pools or 그 다음에 recreation centers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는 얘입니다. 왜? 조동사 뒤에 붙어 있는 아이는 무조건 동사잖아. 그러면 쌤은 얘를 동사로 끊어낼 거고 여기를 당연히 끊으면 되겠죠. 자, adult라는 복수 명사가 왔죠? 당연히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겠네. 성인들은. 그리고 can learn 하고 들어왔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삼형식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라면 여기에 동사는 그죠? can learn이고 뒤에 붙어져 있는 I는 to 부정사를 이끄는 목적어입니다. 그죠? 근데 to 부정사구 안에 전명구가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swim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to가 붙기 전에 swim은 동사였을 거고 그 다음에 to를 붙여버리면 얘는 동사가 아닌 거겠지만 swim은 원래 기능어구가 일형식이라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끊어읽기를 천천히 이렇게 끊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어른들은 배울 수 있다, 수영하는 것을. 어디서? public pools, 우리가 공공수영장 또는 recreation center에서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자, 1-3번 봅시다. I don't know when to do it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역시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don't 뒤에 걸려져 있는 얘가 그죠? 동사고 문장 성부도 동사겠죠. I는 뭐 이제 누가 봐도 대명사니까 주어 바로 가봅시다, 그죠? 주어 동사. 그럼 이제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삼형식 동사라면 목적어 찾아볼까요? 목적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지? 이렇게 끊어야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 목적어가 어떻게 생겼어, 지금?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 구라고 하는 형태가 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목적어로 끊어내야겠죠. 아까 설명했지만 자, 얘는 when 하고 I 그 다음에 should do it 또는 could do it 이라고 하는 명사절이 그죠?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기능으로 잡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는 목적어. 나는 모른다. 그것을 언제 해야만 하는지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4번 He was considering what to do next 라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자, 동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be 플러스 ing라고 하는 과거, 그죠? 기본적인 진행형의 동사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어라고 끊으면 되겠죠? 그는 지금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고려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3형식 또는 5형식의 문장 구조가 있으니까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이죠, 이제? 그지? 역시 의문사에다가 뭐가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 to 부정사가 들어온 거고, 그죠? next는 시간이니까 무조건 부사예요. 끊을기가 이렇게. 그러면 그는 고려하고 있었다. 뭐 하는 것을? 다음번에 뭘 해야 하는지를.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건 what, 주어, he, 그 다음에 should do 이라고 하는 형태가 바뀌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어때요? 조금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야 되는데. 쌤 되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조금 논리를 가지고 또는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자, you will have to choose whether to buy it or not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사 잡아볼까요? 동사 한번 잡아봅시다. 네. 미안해요. 네. 뭐 가끔 이렇게 해야 또 잠도 깨고 그지? 네, 하죠. 자, 동사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찾아볼까요? 네, 동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까지를 동사로 칠게요. 왜냐면 will이 걸려져 있고 have to라고 하는 그죠? must의 대용어구가 있고 그 다음에 choose라고 하는 동사 원형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만큼을 뭐로 읽을 거냐면 동사로 읽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품사도 동사, 문장 성부도 동사. 그럼 당연히 얘는 대명사니까 문장 성분이 주어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 끊었죠.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무엇을 선택하다라고 하는 choose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목적어가 whether to buy or not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살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역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기능적인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덩어리가 이렇게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개념으로 머릿속을 잡고 가면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to 부정사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하는 형태의 목적어를 일단 살펴보았고, 자, 이제는 동명사일 겁니다. 그죠? 역시 이제는 I는 그죠? 무조건 주어니까 얘는 무조건 동사겠지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는 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enjoy 뒤에 watching a movie on interne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지금 보시면 watch라고 하는 i가 ing가 붙기 전에 원래 동사의 구조가 있었겠지. watch a movie on the internet 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 watch라고 하는 동사구를 특별히 동명사로 쓰기 위해서 ing를 이렇게 다른 거라고. 그럼 당연히 뒤에 붙어져 있는 watch의 문장의 성분은 그대로 붙어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구라고 불러. 그러면 결국 끊어읽기는 이렇게 끊어줘야겠죠. 나는 enjoy, 그죠? 즐긴다, 계속한다. watching a movie, 그죠? TV 보는 걸. 그럼 결국 a movie는 결국 watch의 목적어겠죠, 그죠? 그럼 또 이렇게 끊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구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에 들어오거나 절이 들어올 때는 쌤은 이렇게 두 줄이라고 하는 슬래시를 거요. 그 이유는 뒤쪽에도 어쨌든 뭐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덩어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읽는 겁니다. 무슨 덩어리? I라는 덩어리, 주어라는 덩어리, 동사라는 덩어리,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어 구라고 하는 덩어리, 그죠? 동명사 구라는 덩어리로 읽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구문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어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에 갈망이 생겨요. 왜냐면 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보시는 건 사실 정말 기초야. 이거보다 여러분 훨씬 길어요. 문장은 복잡하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문장은. 근데 기본 문장에 다 수식 어구들이 붙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장을 처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2번입니다. 자, we are considering buying new car 이라 돼 있죠. 역시 be 플러스 ing라고 하는 네, 현재 진행형이 동사고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we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조건 주어겠죠. 그럼 이렇게 끊어내면 되겠다, 그죠? 우리는 뭐 하고 있다? considering 하고 있다. 뭐 하는 것을? 네, 뭐 하는 것을? 새 차 사는 것을. 근데 지금 어차피 buy라고 하는 아이디에 목적어가 또 와버렸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얘를 퉁 쳐서 목적어로 읽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새 차를 사는 걸 고려 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냥 문장 구조를. 우리가 독해지문은 여러분들 문법이 다 맞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면 충분히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 들어오겠죠. 쌤이 그래서 지금은 문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끊어내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remember, 그죠? 얘가 무조건 주어니까 얘는 동사겠죠.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등장하는 이만큼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는 그죠? 수식 구조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들 요건 뭐 문법적인 내용인데요. 자, remember라고 하는 I 뒤에 목적어 자리는 to 부정사와 그 다음에 동명사 구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개념에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과거에서 현재에 대한 기능어구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아직 안 한 거죠. 미래 가치죠. 아직 하지 안 한 것, 안 한 것 쓰는 거 맞나? 얘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가치고, 그죠? 이미 한 겁니다. 이미 한 거. 그래서 이번은 해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능을 잡으시면 끊어읽기가 될 거고 해석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그녀를 봤던 걸 이전에 라고 읽으시면 끝. 2-4번, 2-4번입니다. 2-4번이에요. 네. 2-4번에 보시면 역시 봅니다, 여러분들. 왓살이, 그죠? 네, ed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he는 주어네요, 그죠? 주어. 그리고 얘는 과거 동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끊었어. 그러나서 쌤이 이렇게 끊었어. 이렇게 끊었어. 뭐 나왔어? 셀프 나왔지? 셀프는 목적어라 했는데 himself는 당연히 얘와 앞에 나와 있는 he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셀프를 쓰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가 셀프를 안 적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He educated himself. 뭐 했다는 얘기야? 독학했다는 얘기야. 독학. 그 다음에 by 플러스 ing는 뜻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뭐뭐 함으로써 라고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reading widely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니까, 그지? 이렇게 다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독학했다. 뭐 함으로써? 폭넓은 독서를 함으로써 이렇게 스스로 공부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이고, 동사 어디 있죠, 여러분들? 동사? 네, 동사는 spend입니다. spend. 네, 자꾸 떨어지네, 여러분들. 졸만하면 떨어지고, 그죠? 아우, 좋아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자, 나는 spend. 보내다, 보내다.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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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수식 구조 요렇게 넣어볼까? 근데 결국 most는 다시 얘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in하고 여기다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얘를 요렇게 쓰시고 생략이라고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I spend most of my time. 나는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요. 뭐 하는데 보내냐면, 그죠?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데 라고 쓰시고, 보통 이때 이는 이렇게 생략이 되면 얘만 남아요. 그래서 문법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했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이제 명사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명사절의 대절, 그죠? 의문사절 이렇게 있었죠? 자, said는 누가 봐도 과거 동사입니다. 맞나요? 네, 과거 동사고, 그럼 당연히 문장 성부도 동사고. she는 누가 봐도 대명사고,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대명사죠.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that은 이렇게 끊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끊어. 자, 그러면 뒤에 대절은 얘가 접속사인 관계로 뒤에 당연히 또 문장이 완벽하게 나와요. 그러면 또 동사가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주어가 될 것이고 얘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품사가 형용사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 그리고 특별히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요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배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 그럼 바로 직독직해 하면 그녀는 말했다. 뭐라고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보이죠? 그럼 덩어리가 여러분들이 보일 거야. 그래서 주어라고 하는 덩어리, 동사라는 덩어리, 그리고 뒤에 전체 목적어라고 하는 덩어리. 이 값이 보이시면 잘 읽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저기에서 우리가 보셨을 때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가 등장하고 문장 구조가 연결돼 있다면 여기는 100% 이렇게 대시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명사절을 이끄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 들어오는 요 주어 자리를 힘이나 목적어의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he라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3-2번을 가봅니다. 3-2번. 자, I'll tell your parents that you will be late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나 이거 많이 하거든요. 네. 학생이 안 와. 학생이 안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엄마한테 전화해야죠. 그죠? 어머니, 그죠? 얘 맨날 늦어요. 라고 전화를 하고는 싶지만 역시 했다가는, 그죠? 여러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많이 참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기 있죠? 여기 동사가 will이 달려져 있으니까 100% 동사고 주어겠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your parents가 들어왔죠? 얘도 목적어잖아, 그죠? your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봐. 뒤에 대절도 들어왔어. 그럼 얘도 명사잖아, 그지? 명사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사형식이란 얘기죠. 그럼 얘를 IO라고 끊고 대절을 DO라고 끊고 여기 등장하는 요 대도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요. 문장 보여? 그러면 IO는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쓰고 얘는 무엇을 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직독직해 갑니다. 자, 나는 뭐 할 거야? 말할 거야. 너희 부모님에게 뭐라고? 너가, 그죠? 늦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잡아주시면 되고 대절 안에도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천천히 끊어버리시면 되겠죠? 이제는 문장 구조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정확하게 문장을 한번 성분을 따져보세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학습할 때. 자, 3-3번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별표 한번 치고 갈까? 얘는 독특한 아이라 그래요. 자,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주어라고 인지했으면 당연히 뒤에 등장하는
단어는 동사겠죠. 근데 wonder,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삼형식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거 알아가시면 돼. 형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면 형식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여기 if라고 하는 아이를 쌤이 요렇게 치고 명사절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줘야 돼. 어떻게? 덩어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 당연히 if가 명사절이라면 얘는 접속사일 거니까 당연히 뒤에 완벽한 문장이 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또 끊어져.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끊어지면 문장이 정리가 되겠죠. 또 주어 동사의 형태가 그죠? 완벽하게 잡혀져 있네요. 이렇게. 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품사는 명사겠죠. 이런 표시어구들을 연결하시면 되죠. 직독식해. 그럴 때 이 명사절 if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가죠? 나는 궁금하다. 뭐인지 아닌지. 내가 입어야 하는지를, 뭐를요? 코트를 아닌지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그죠? 직독직해를 굳이 여러분들이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한 한국어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가 갖고 있는 영어의 이미지를 여러분 뇌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이야.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서술형도 또 말하기도 글을 쓰는 것도 해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분석해볼까? I don't know whether he will succeed or not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자, don't know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보이고, 그죠? 여기 I가 주어 자리가 왔고, 아하, whether 명사절 외웠으니까, 그죠?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뒤에 문장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지. 하나 볼까? 봐봐. 얘들아, or not이 부사야. 그럼 질문. succeed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몇 형식이게? 뒤에 부사가 나올 수 있는 동사 몇 형식이게? 1형식이겠죠. 이런 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죠. 그럼 봐봐. 자동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외우지 않았는데도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그죠? 체계 있게 연습을 하다 보면 아, succeed 뒤에는 아무것도 안 오네. 이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자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그죠? whether이라고 하는 구분까지를 본다면 덩어리가 보일 거야. 그죠? 모르겠다 나는. 뭐인지 그가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또 보셔야 되는 것 중에 똑같죠? 자, 이제 바로 갑시다. I don't know. 아우 쉽다 이제, 그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능을 잡을 게 뭐냐면 쌤이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I를 얘기해 줄 건데요. 얘는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쓸 거예요. 8개가 있어요. 적어볼까요, 얘들아? 자, 자꾸 떨어뜨려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가 뭐가 들어오냐면 1번 이게 들어와요. 자, 일단은 where, 그 다음에 when, why, 그 다음에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어요. 여기 뒤에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형식별로 연결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의문사절이라고도 부르고 뭐 때에 따라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면 얘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해서 where, when, why, how는 언제나 주어 동사 어순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o, whom, what, 그 다음에 which에다가 명사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하는 아이도 뒤쪽에 문장이 오는데 여기는 문장 구조가 완벽한 아이가 아니에요. 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명사에 대한 내용이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부사가 빠져 있는 완벽한 문장의 어순이지만 얘는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아시겠죠? 그러면 자, 갑니다. I don't know which advice가 요거죠, 요거. 그죠? which 명사. 이게 온 거야. 어떠한 충고를 여기까지를 의문사, 접속사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하는지. 그럼 역시 여기가 비어 있죠, 이렇게. 그죠? 뭘 따르는지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기능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끊어내야 돼. 어디까지를 덩어리를 질 건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독해력이 빠르게 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니들이 지금 봤을 때 이 짧은 문장도 분석을 못하면 절대로 수식어구가 그죠 막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앞으로 배우겠지만 관계사도 들어있고 접속사도 들어있고 절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끌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3-6번입니다. 자, 보시죠. There is no predicting what may happen in the future 라고 되어 있죠. 자,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얘가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죠? 여기에 there는 원래는 대명사 형태로서 그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문장이 이제 나중에 보면 도치라고 하는 형태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확히 따지면 뒤에 있는 아이가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있는 아이가 주어가 되셔야 돼. 근데 there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일단은 주어로 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there 그죠? 여기에 있다, 뭐가 있다? No predicting 그러면 기본적으로 없다가 읽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자 predict라고 하는 단어에서 pre는 접두어에서 먼저 앞으로라는 뜻이고 이 dict라고 하는 뜻은 word 말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하다, 예측하다, 예언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목적어는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죠? 쌤이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라 그랬어? 더 띵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이 더 띵을 수식하는 수식절, 즉 관계대명사의 문장 구조가 뒤쪽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뒤에는 그냥 수식어구예요. 그럼 결국 no predicting the thing 이거죠.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측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may happen 발생할 거야. 이렇게 그죠. 발생할 거야. 언제? in the future 미래에 라고 돼 있죠. 전명구가 돼 있죠. 그럼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happen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어. 전명구가 나왔네. 부사가 나왔네. 그지? 그럼 당연히 얘는 동사의 종류로 따지면 일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 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지으실 건 what은 더 띵이구나. 이렇게. 해석은 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읽어내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쫓아갑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it이 있고 룰이 있죠. 그죠? 일단 순서대로 끊었습니다. 얘를 우리가 주어라 칭하고 동사라 칭하고 목적어라 칭하는데 목적어 뒤에 또 명사가 왔죠.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간접 목적어인지 직접 목적어인지 아니면 목적격 보호도 명사가 올 수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간접 목적어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직접 목적어라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상이 달라야 돼요. 근데 목적격 보호라면 두 가지는 대상이 같아도 돼. 근데 make it a rule, 그죠? 그것을 룰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논리가 가능하다면 얘는 우리가 오형식이라는 거야. 근데 앞만 봐도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까지야. 지금까지는 투부정사를 명사밖에 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명사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보셔야 돼.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오르냐면 쌤이 지금 쓰는 요 공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합시다. 자, find, make, it 쓰시고 그 다음 뒤쪽에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를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가 to 부정사 또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우리가 동사라고 봤고요. 특별히 오형식 동사라고 본다면 여기를 빈 목적어라고 적어. 빈자리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책에서는 가목적어라고 씁니다. 그치?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된 거고요. 여기 있죠, 요거 그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목적어라고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로 find하고 make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it이 등장하고 뒤에 목적격 보호가 등장하고 뒤쪽에 to 부정사나 대절에 또는 명사절이 등장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인지하자? 가목적어다, 강조다 라고 인지해서 이 문장 구조는 철저하게 작가의 개입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작가가 개입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강조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읽으시면 돼요.
He makes an allure. 그죠? 역시 eat은 아무런 뜻이 없고요. 강조가 돼 있고 결국은 get up at 6.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 라고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목적을 하고요. 동사는 주로 저렇게 find하고 make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저런 구조로 머릿속에 연결하시고 당연히 find의 시제, 과거 동사 적용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있죠? I find it hard to concentrate when I'm hungry라도 있어요. 쌤이 끊어볼게요. 자, 나는 그죠? 그것이 뭐하다고 힘들다고 본다. 근데 여기서 it이 갖고 있는 I는 그죠? 뒤에 등장하는 얘가 진목적어입니다. To concentrate이라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when이 나오면 접속사고 뒤에 완벽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근데 쌤이 이렇게 끊었잖아. 이거 무슨 표시였어요, 여러분들? 부사 표시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특별히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문장 뒤에 문장 구조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얘를 부사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물어봅시다. concentrate가 to가 붙기 전에 동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concentrate의 형식은 몇 형식일까? 뒤에 부사가 왔으니까 1형식이겠지. 집중하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배고플 때는 나는 집중하는 게 힘들어. 강조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왔죠? 자, make 말고 find 말고 그죠? think라고 하는 형태도 등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치? 근데 주로 어법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자, 해봅시다. I think it necessary. 그 다음에 뒤에 대절하고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얘를 목적절이라 보면 돼. 그럼 당연히 뒤에 또 문장 구조가 등장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문장을 끊어버리면 되겠다. 순서대로 직독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강조 구문이네요. 그죠? You should do. 너는 해야 한다 그것을 at once. 즉시라고 하는 거죠. 즉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만 이해하면 문장을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왔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도 왔네요. keep이라고 하는 아이도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보시면 돼. Let's keep it secret. 대절. 그죠? 뭐 하자? 그것을 비밀로 하자. 근데 그게 뭐야? 그죠? 강조 구문. They got married. 그죠? 결혼했다라는 걸 비밀로 하자. 이렇게. 어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들. 자, he seated himself behind the desk라고 되어 있죠? 똑같아요. 이때 seated는 과거 동사고요. 당연히 얘가 주어일 거야. 셀프는 목적어라고 이미 배웠으니까 이렇게 끊으시고 그 다음에 behin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면구죠. 어디 뒤에. 그러면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는 앉았다 그 자신을 그죠? 어디? 데스크 뒤에 라고 쓰시면 돼. 셀프가 안 걸려 있으면 다른 놈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She forced herself to be polite to them 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과거 동사 셀프의 목적어, 그 다음에 to be polite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얘를 5형식으로 적어볼까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장을 끊어봅시다. 네. 그래서 she forced herself, 그녀 스스로를 뭐가 되도록? 공손해지도록. 그럼 당연히 공손하다라고 하는 주체가 이 사람이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끊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보세요. He considers himself an expert on the subject라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얘를 주어, 얘를 동사로 놓고 셀프는 목적어라고 두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명사가 또 나왔죠. 근데 얘를 그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consider이는 생각하다인데 얘가 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목적격 보호로 이해해야 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건 전면구라고 끊으시고죠. 그래서 그는 생각한다 그 자신을 전문가라고 어디에 있어서 그죠? 그 주제에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통 consider를 우리가 아까 보던 것처럼 5형식과 3형식의 구분으로 자주 쓰였고 아까는 consider 뒤에 그죠? 특별히 3형식을 쓸 때는 동명사구가 목적으로 왔었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he hasn't devoted herself to the life of service라 돼 있어요.
자, 동사는 have pp라고 하는 시제가 들어왔죠? 이게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어고 동사겠죠. devote oneself to는 어디에 바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devote oneself 라고 쓰죠. 이렇게. 그리고 to 어디에 헌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dedicate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겠죠. commit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lf,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을 어디에 to life of service, 봉사의 삶에 이렇게 돼 있죠. 봉사의 삶에. 자, 똑같습니다. He exerted himself to win the race라 돼 있을 때 역시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어내시면 되고요. 얘는 실행하다, 그죠? 발휘하다 라고 하는 과거 동사고 역시 오형식의 문장 구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겁니다. 아시겠죠? 목적격 보호든 다 배웁니다, 쌤이랑.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에 조금 더 치중을 합시다. 셀프라고 하는 아이에. 자, s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라고 되어 있죠. 네, 서울대학교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raduated from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졸업했다라는 뜻이고 얘는 주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자, 쌤은 코리아 유니버시티입니다. 네. 그래서 그녀는 졸업했다. from까지를 읽으시면 돼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6-2번 보겠습니다. It would be like him to forget our appointment 이라 되어 있죠. It would be like him, 그죠? It would be like him, it would be like him to forget our appointment 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would be like him to forget our appointment라고 형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힘이 목적어죠, 그죠? 네, 그래서 뭐뭐일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뒤에 등장하는 형태를 이렇게 잡아서 문장을 만들으시면 돼요. 뭐 다른 건 없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셨을 때 이제 확인이 하나 되시는 게 이제 보세요. 그는 관심이 있다. 어디에? in 이하에. 이때 in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본다면 얘는 이렇게 전명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일단은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형태가 들어온다 그랬고 이때 명사는 목적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뒤에 구를 쓸 때는 투부정사 구와 그 다음에 동명사 구가 있을 터인데 정말 예외적인 용법으로만 투부정사 구를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다 동명사 구를 전치사 뒤에 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be about to나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동명사 구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관심이 있다. 어디에? 컴퓨터 게임 하는 거에 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hether we need more food, 그죠? 우리가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할 건지는 뭐 한다 여러분들? depends, 의존한다. 어디에? on에, on이라고 들어있죠 여러분들? depends on 이라고 돼 있어요. 역시 전치사 뒤에 뭐가 달았냐면 여러분들 명사절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접속사에 많은 문장 구조가 등장했는데 여기다가 별표 쓰시고 어법 하나 적용합시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대절이라고 하는 아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대절은 목적어 자리,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 뒤에는 대시 흔히 생략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목적어를 그저 잡아서 대절을 쓴 건지 아니면 전치사 뒤에 문장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문법적인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전치사 뒤에는 대절을 쓰지 말자라고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시험 문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한지는 의존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오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다 했고요. 자, 이제 실제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심화 문제를 한번 길게 가보죠. 한 문장입니다. 실제 이런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most people feel anger. 그죠? 그리고 문장 또 나오겠죠? aggression이라고 불러. 그러면 분노와 그죠? 어떤 공격 성향을 띱니다. 때때로 이렇게 부사절이죠. 그죠? 때때로. 네. 뭘 포함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끊어졌네요. 문장 끝났어.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노와 어떤 공격성을 느껴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른들도요. tend to have 여기까지를 동사로 끊으세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가지는 경향이 있다. better control 그죠? 더 많은 더 잘하는 통제력을 어디에 대해서? 행동에 관해서. 애들보다는 그죠? 어른들이 그래도 행동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크죠. 뭐 할 때? 아까 읽었던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런 감정들이 뭐 할 때 여러분들? 일어날 때, 발생할 때. 자, 이 동사, 이 형식이죠. 뒤에 목적 없잖아요. 그지? 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차근차근 이렇게 끊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네. 자, 역시 7번입니다. The book, 끊을게요, 바로. 자, 책은 갖는다, 많은 정보를 뭐에 관해서? 한국에 관해서. 이게 첫째 끊으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뭐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잘 해놓으시면 이런 식의 기능들을 잡으시면 돼. 자, first need, 이제 first 먼저 이 부사입니다. 이렇게 끊어. 먼저 그 정보겠죠. it은 tells about history. 역사에 관해서 말한다. it 역시 정보겠죠. 또한 얘가 동사니까 설명한다. how to 동사 원형 그죠? 뭐 하는 방법을 travel around the country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나라 전역을 그죠? 뭐 하는 여행하는 방법도. finally 마지막으로 접속 부사입니다. 정보는 list 목록을 갖는다. some interesting places to visit 방문할 그죠? 아주 흥미로운 장소에 모두 리스트도 가지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끊어내시면 됩니다. 자, 14번 갑니다, 여러분들. 자, avoid, if you can이라 돼 있을 때 이때 컴마는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럼 얘는 부사예요. 만약 네가 할 수 있다면 avoid going, 그죠? 얘가 목적어죠. outside,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on a day, 어떤 날, 이런 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관계 부사라고 적으시고요. 요거도 쌤이랑 배울 겁니다. 이렇게. When the 그죠? When pollen, 그죠? count isn't high, such as in dry, windy day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로 보세요. 이런 날은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가능한 이거죠. 그래서 pollen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화분, 꽃가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such and dry, such as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마른,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은 기본적으로 이런 꽃가루 같은 게 날릴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Let's remember that 하고 들어왔죠. 자, 뭐 하자? 기억하자. 그죠? 그리고 대절 이하를. 그럼 대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올 터인데 if라고 하는 이제 부사절이 등장했어요. 나중에 이걸 한 번에 볼 겁니다. 여기까지 먼저 끊고 얘를 부사 표시하면 돼. 그러면 that이라고 하는 아이의 접속사의 실제 주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you can get along without one of them. 누구랑 잘 어울릴 수 없단데 get along with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get along withou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랑 잘 어울리다, 잘 어울리지 못하다 라는 거죠. 그들 중에 어떤 누구랑 잘 어울릴 수 없다 라는 걸 기억하자. If two men, 그죠? 두 사람이 in a one organizations, 그죠? 그럼 여기를 전명구네요, 그지? 한 조직의 두 사람이 think exactly alike, 똑같이, 정확히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들 중에 그죠? 한 명은 잘 어울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 구조가 들어왔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according to는 여러분들이 전명구라서 얘는 커마가 뒤에 나올 거야. 그럼 커마까지를 끊으세요, 이렇게.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one scientist, 한 과학자에 따르면 어떤 과학자냐면 그죠? 뒤에 수식어고 관계대명사. has studied, 공부를 하고 있죠. why people grow older,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지에 관해서. 그래서 why가 이걸 전체의 목적절이죠. 의문사절이니까. 자, there are ways. 자, 이런 방법들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면 to remain healthy in olden age.
나이가 들어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얘는 이 형식이라 적어놓고요. 얘는 그 주격보라고 적어놓으세요. 형용사가 왔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익숙하면 쌤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끊으시면 돼요. These regular winds, 그죠? 이런 아주 정기적인 바람은 made it easier, 더 쉽게 한다. 강조금은 가목적어, 뒤에 등장하는 진목적어. To trade and travel between mainland Asia and the islands of South and Eastern Asia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regular winds는 기본 더 쉽게 하는데 to trade, 그죠? 무역을 하고 그리고 to travel, 그죠? 여행을 하죠. between 어디와 어디 사이? mainland 아시아의 메인랜드와 그리고 between A and B니까 그죠? 나머지 South Asia의 아일랜드 사이를 그렇게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봐요. 자, 39번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잔지바르 is an island. 그죠? 잔지바르라고 하는 건 섬이네요. 그리고 off the coast. 네, 어디서 떨어졌어? 해안에서 떨어졌죠. 무슨 해안이냐면 아프리카 해안이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that now 수식어구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belong to 속해 있습니다. The nation of Tanzania, 탄자니아에 속하게 되었군요. 1896년 set, 누가 이 사람이 다음처럼 말했어요. set, 칼리드, seizing power in Zambia. seize는 그죠? 뭔가를 잡다, 속박하다는 뜻입니다. 잔지바에 그죠? 힘을 속박했고요. 그리고 proclaim himself은 그죠? sultan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표방했는데 그죠? proclaim, 네, 뭐라고요? 그 자신을 썰탄이라고. 여기에 뭐 지휘자, 총독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44번. From taking a walk around the block to riding your bike.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끊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이제 수식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수식 구조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뒤쪽으로 계속 나가요. 그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Moderate는 기본한 아주 그냥 뭐 빡센 운동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일반적인 그런 운동은 exercise는 can help you feel. 자, 네가 뭐 하도록 더 기분이 좋게 느끼도록 도와줄 거야. In just 4, 6 weeks. 4에서 6주 기간에. 근데 from taking a walk, 산책하는 거죠. around the block, 그죠? 우리 마을 동네를 블록 주위를. 그리고 to riding your bike, 그죠? 자전거를 타는 데까지 하면서는 이런 운동이죠. 그럼 이런 운동 빡센 운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운동이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등장하는 help는 5형식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를 쓰고요. 원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feel이라고 하는 I를 써도 되고 이렇게 feel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를 써도 돼서 쌤이 이렇게 끊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그렇게 봐주세요. 네. 자, 45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잘 쫓아오고 있죠? 이 문장이 좀 길어서 쌤이 풀어주는 거고 나머지 여러분 챌린지 파트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The mountains, the rivers, fields, and towns look so familiar that I felt like I wasn't driving through rural villages in 강원 or 경상이라고 되어 있죠. The mountains, 보통 산맥, rivers 하면 강, field, 평야, 들, 그리고 towns, 마을들이 look so familiar. 매우 뭐하게 느껴져? 매우 유사하게 느껴져요. That. 그래서 I feel like 나는 느꼈습니다. 뭐처럼 느꼈냐면 이때 like는 that처럼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feel like. 그러면 당연히 그죠? I wasn't driving through rural village. I wasn't driving. 그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쪽으로 이끌려 있고 있든지 아니면 뭐 운전하고 있었든지 그래서 시골 마을로 운전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그래서 경상도나 강원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시골 같아. 굉장히 좋아.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인가 봐. 라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목적어 파트입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목적어를 배워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한번 배워보시니까 그래도 네,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의 기본 구조와 이제 끊어읽기를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보셨을 때 자신 있게 문장을 분석할 수 있고요. 이 분석하는 힘이 늘면 어법력, 그다음에 내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험 영어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쭉쭉쭉쭉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공부하시면서 네, 느껴봅시다. 다음 시간은 보호입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